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텔레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리눅스를 처음 설명할 때 그 초반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리눅스 서버다. 그리고 리눅스 서버라고 하는 녀석은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서비스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톰캣이나 마이스퀘어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것을 원격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전달해서 그 서비스를 관리할 목적으로 리눅스를 배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원격으로 터미널을 접속해서 내가 명령어를 전달해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가상 터미널이긴 했지만 직접 컴퓨터에 가가지고 그쪽 모니터에서 직접 터미널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켜놓고 원격에서 아무 컴퓨터에서나 그것을 접속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제 도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텔넷, SSH, FT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텔넷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텔넷이라고 하는 거나 이제 SSH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서버가 있고요. 텔넷 서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SSH 서버, FTP 서버, 이쪽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먼저 설치하고 얘가 이제 대기 중이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은 이쪽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있는 거예요. 사용자 입력한 내용들을 전달하면 그것을 이제 수행해주는 서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냐면은 일단 텔넷 서버를 설치하고 그리고 텔넷 클라이언트 설치해서 원격에서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명령을 날려서 뭔가를 여기서 실행해보는, 마치 여기에서 지금까지 그 터미널 창에서 직접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화면을 보면서 원격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텔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텔넷을 설치해야 되니까요. 텔넷을 우리가 설치했는지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또 패키지 설치 방법을 할 건데 이런 게 있죠. 대변 패키지라고 하는 관리 도구에 보면은 S라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텔넷이라고 하는 D를 설치했는지 알아보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설치할 때는 apt2를 이용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D가 뭐죠? D가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비스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은 말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서버 프로그램은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잖아요. 그 사용자가 화면으로 보면서 뭔가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응답은 하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걔를 고스트 프로그램 또는 데몬 프로그램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텔넷 서비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텔넷 데몬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데몬이라고 보면은 그것은 텔넷 서버 프로그램, 텔넷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가 설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됐으면은 apt2를 이용해서 텔넷을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먼저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apt2에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가 목록화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설치하면 되겠죠. 일단 설치 먼저 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설치된 패키지가 있는지 확인할 때 D 패키지를 가지고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telnet D. 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설치된 적이 없대요. 그럼 설치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p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물론 캐시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서치해도 되고요. 서치해서 telnet D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버전은 바이오닉 18.04 버전의 우분투 버전입니다. 자, 설치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요. 설치 한번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설치만 하면 되겠네요. sudo apt install telnet D 엔터. 자,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텔넷이 설치가 되면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거예요. 서버가 설치가 되고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원격에 있는 곳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기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터미널 상에서 쓰는 건지 원격에서 쓰는 건지 구분이 안 갈 거예요. 자, 일단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까 대비한 패키지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 썼던 것처럼
텔넷 D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태값을 보니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텔넷 서비스가 설치가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텔넷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텔넷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 있어요. 다만 요즘엔 기본 설치가 아니라 추가로 설치하셔야 되는데,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 삭제에 가시면은 그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텔넷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제 설치가 진행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것을 한번 직접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작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앱 및 기능이라는 게 있죠. 앱 기능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클릭하시면은 옛날에 보던 그 프로그램 추가 삭제 기능의 창이 나오죠. 왼쪽에서 보시면은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내려보시면은 저는 지금 영문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 나오거나 영문 나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영문으로 나오니까 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텔레 클라이언트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한글로 나온다면은 이쯤에 텔레 클라이언트라고 한글로 있을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전 쓰겠습니다. 그러면 도스창을 여시면 돼요. 자, 윈도우 키와 R 키를 눌러서 실행창에서 cmd라고 해서 커맨드 창을 여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도스창이 열리게 되잖아요. 거기서 텔넷에서 제가 접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접속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저희가 여기 리눅스 다시 왔습니다. 이 리눅스에 접속하려면은 리눅스 IP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리눅스에서는 if config라고 치면 이 리눅스가 갖고 있는 IP를 알 수 있어요. 보니까 10.0.2.15입니다. 이거를 접속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다가 10.0.2.15 이렇게 해서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0.0.2.15는 사설 IP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사설 IP가 뭐죠? 일단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는 아마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구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 이상의 컴퓨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컴퓨터들이 인터넷과 연결될 때는 각각 연결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실제 인터넷을 라인을 하나를 가져다가 공유기에다가 연결하고 이 공유기에다가 물려가지고 인터넷 라인을 공유하는 형태로 네트워크가 구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외부에서 망을 들여가지고 가져온 것은 IP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ISP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케이트라든지 이런 라인을 쓴다면은 이런 형태의 IP를 받을 거예요. 이 IP는 인터넷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소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식별 가능한 그런 IP 어드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받은 것을 얘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유기가 그걸 받게 되고, 이 IP는 이 컴퓨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유기가 그 IP를 받게 되고, 이런 형태의 IP를 또 부여하게 되는데요. 192.168.0. 이런 식으로 IP를 또 부여하게 됩니다. 이 IP와 이 IP는 이제 크게 다른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그러한 주소라면, 이거는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집마다 갖고 있는 그런 번호예요. 그 옆집에도 있고 그 옆집에도 있고 가보면 컴퓨터 IP가 다 이거예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소가 아니고 이 공유기에 물려있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식별자예요.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때는 이 IP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걸로 나가죠. 요걸로 나가되, 들어와서 안에서는 얘들끼리는 요걸로 식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서, 이 사설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설 IP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버처박스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요. 버처박스라고 하는 것 안에 가상 머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사설 IP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물려 있는 또 다른 사설 IP 대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가상의 환경에 가상의 컴퓨터가 있는데 가상의 컴퓨터가 또 어드레스를 버처박스가 부여한 IP대로 10.0.2.15라고 하는 사설 IP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설 IP를 갖고 있고요. 내가 이쪽 컴퓨터에서 이런 터미널 창을 띄우고 뭐 여기서만이 아니라 뭐 여기서 띄웠다고 합시다. 중요한 건 여길 접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속할 것이냐. 일단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이 사설망 안에서 우리가 얘를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얘한테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168.2.4라고 하는 얘를 호스팅하고 있는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텔넷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얘한테 접속하려고 하는데 그 텔넷이라고 하는 녀석이 23번 포트를 쓴대. 너 얘한테 좀 연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얘가 얘한테 그 요청을 얘한테 포워딩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워딩.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데 포워딩을 해주게 되면은 이쪽이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연결해 주니까. 포트라고 하는 것을 포워딩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유기를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서비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유기에 보면은 포트 포워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인 IP를 쓰고 있는 공유기라고 하면은 밖에서 여기 접속하고 싶다면 이 공인 IP를 사용하고 있는 여기까지는 접속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접속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 기능을 통해서 이쪽에 포트 포워딩을 해주면 텔레 서비스에 접속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 이제 일단은 우리 여기만 바라보면 저희가 지금 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에서 도수장을 띄운 거잖아요. 여기서 접속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냐면 여긴 직접 접속할 수 없고 여기 버처박스가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 IP에다가 접속을 하고 그러면은 얘가 포트 포워딩을 해줄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걔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접속하는 대상이 어디라고 했죠? 얘예요, 얘. 그럼 얘가 포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접속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얘가 얘한테 포트 포워딩을 해줄 수 있도록 텔넷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23번 포트를 쓰거든요. 그 포트를 포워딩할 수 있는 설정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상 머신을 이제 보세요. 이게 버처박스에 보시면은 이 녀석 선택하고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 누르시면은 여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급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포트 포워딩 기능이 있어요. 포트 포워딩. 이 포트 포워딩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22번은 포트 포워딩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음에 이걸 하게 될 거고요. 여기 덧셈 버튼 있어요. 덧셈 버튼. 클릭하시면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TCP 연결이 있다. 근데 그게 현재 호스트 IP는 안 써도 돼요. 현재 이 버처박스 컴퓨터에게 연결이 왔다고 하면은 어떤 요청이든 그것이 만약에 23번을 요청한다 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게스트 컴퓨터 중에서 10.0.2.15번을 쓰고 있는 게스트 컴퓨터가 있다면 그 컴퓨터에게 23번 포트에 대해서 바로 포워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온 것을 얘한테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이제 그럼 접속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까는 접속할 때 안 됐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현재 컴퓨터는 IP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윈도우즈에서 또는 도스에서는 IP config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현재 컴퓨터의 IP를 알 수가 있는데 보니까 IP 버전 4의 주소가 192.168.0.15입니다. 예, 이 컴퓨터도 공유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이용해서 일단 버처박스가 있는 컴퓨터 접속을 할 거예요. 자, 텔넷
그런 다음에 192.168.0.15 이렇게 하거나, 어차피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로컬호스트라고 해도 돼요. 로컬호스트라고 해도 되고요. 일단 IP를 알아냈으니 그냥 192.168.0.15 이렇게 하겠습니다. 접속 시도. 와, 오븐투 18.04에 접속이 된 것 같아요. 로그인 아이디는 우리가 이제 리눅스 접속할 때 사용했던 계정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스워드까지 입력하랍니다. 우와, 접속이 됐습니다. 와, 접속되자마자 여기가 지금 도스인지 유닉스인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요. ls. 우와, 괜찮네요. 그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치 그 터미널에서 직접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엑시트에서 나가시면은 연결이 끊어지고 다시 접속하겠다. 그러면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컴퓨터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이 컴퓨터 연결만 할 수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 접속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컴퓨터도 사설 IP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접속하려면은 또 공유기에다가 포트 포워딩을 또 해야 돼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드리지 못하는 게 좀 가슴 아픈데요. 그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 하는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많이 나오니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apt 해가지고 뭔가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원격에서 접속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텔넷이라고 하는 녀석을 요즘엔 잘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죠? 왜냐면은 텔넷이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번의 문제가 점이 있죠?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 SSH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다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다음 시간에 SSH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